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평안한 토요일이 되셔야 할 텐데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금의 예상은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밤에, 요즘에 왜 이렇게 밤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에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12월 3일 날 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또 깜짝 놀랄 계엄을 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또 이게 밤에 기습적으로 새벽 1시인가 이렇게 2시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벌였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한덕수,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그 인물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아니,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시간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정말 민심이 원했던 보수의 미래인지, 아니면은 이 쌍권, 권성동, 권영세의 오래된 음모가 드디어 완성이 된 건지, 지금 이런 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누가 이 판을 만들었고 또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단순하게 그냥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영남 기득권들의 그런 철저한 기획물, 그냥 원래부터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이 조기 대선이 시작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통제 가능한, 자기네 말을 잘 들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 기득권에 말 잘 들을 사람, 복종할 사람, 이런 인물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최고로 이제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양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를 오래 해먹었습니까? 거기서 체득한 방법으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 대표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위험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젊고 유능하고 또 이 보수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그런 인물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지켜주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획을 잡았던 거죠. 하나씩 계획을 잡아서 실천을 한 겁니다. 이 쌍권은 겉으로는 통합을 외친 겁니다. 속으로는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싹 벌여나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룰도 바꾸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느꼈겠죠. 우리 한동훈 대표의 그 인기를 실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위두훈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우리 한동훈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또 국민들의 그런 열망을 봐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그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종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뭉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포장을 했지만 속으로는 일단은 한동훈은 제외시켜야 된다. 이 계획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봐왔던 거죠. 누구를 우리가 써먹어야 될까? 누구를 내세워야 될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된 거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이제 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사실은 크게 놀랄 일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지 않기를 바랬던 거지 우리가 생각은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집단이 여기에 한몫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과 모든 그런 여건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극우 유튜버들. 고씨, 신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씨, 강씨, 또 김씨, 여자, 이런 극우 유튜버들 있죠. 아직도 지금 착각에 빠져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문수를 처음부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문수를 택한 게 아니라 한동훈을 어떻게 못 나오게 헤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다가 김문수한테 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단순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스토리 하나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자유통일당의 그 대표이기도 했잖아요.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김문수를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 김문수를 밀자. 자기네들끼리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광화문 세력들이. 또 김문수는 거기에 약간 동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주겠다니까 이렇게 가면 될 줄 알고 같이 이제 부안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계속 비판하고 공격해대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그냥 이 억지스러운 것으로 계속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특히 개그맨 하던 개그맨 출신들 그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고 더욱더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음해했었습니다. 절대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한동훈이 되면 조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김문수가 안 되고 한동훈이 만약에 되면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엄청 외쳐댔었죠. 그래서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죠? 일주일 전에 참 멀지도 않네. 일주일 사이에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일주일 전에 이 김문수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또 득이양양해서 한동훈 대표를 얼마나 조롱을 해댔습니까? 이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한테 도와줄 것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라도 힘을 뭉쳐야 될 때인데도 도움 자체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이. 모든 것은 있고 하나로 뭉쳐야 돼서 이겨내자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은 조롱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희덕거리고 다 잘됐다고. 역시 무슨 자기네가 옳았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기세만만하게 막 그랬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이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한 50% 이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조차도 결국은 그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극우 유튜버들 너네들 얘기 잘 들어. 니네 무슨 이렇게 기득권이 너네들 밀어줄 줄 알았지? 택도 없는 얘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자기네들이 무슨 세상을 다 가진 양 그렇게 했지만 겸손하고 그렇게 했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교만하고 이런 극우 유튜버들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판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당신들 지금 주인인지를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짜 이 미련하고 멍청한 것들이에요. 그 멍청하고 미련한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뤄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윤 대통령도 이 사람들 잘못 고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진정 이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뭐를 막아줬습니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게. 그냥 말로만 떠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 돈 쉬고 자기네 그 통장만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을 밀쳐내면은 자기네들이 주인이 될 줄 알았겠죠. 자기네들 세상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그거는 멍청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튜버들 또 이 유튜버들이 밀어주는 김문수 이런 사람들도 이 중심에 있는 그런 이 쌍권과 기득권 세력의 이용당하는 소모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바로 느끼고 바로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그 오래된 정치 경험으로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극우 유튜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김문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게 순차적으로 될 줄 알았죠. 그래서 튀어버리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영남 기득권들은 무슨 소리야, 국민의힘 주인이 누군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뜻에 안 맞으면 다 쳐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네 자리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은 다 쳐내버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자기네가 자기들이 무슨 큰 주인이나 되는 양 거기서 자리 차지하려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쳐내버리지. 멍청하게 그거를 모르고 계속 김문수가 된다, 김문수를 해야 된다고 무슨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고 한동훈을 그렇게 욕을 해대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판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뭐가 옳은지도 판단도 안 하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만에 취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멘붕이 왔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밀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이 바뀌었네, 무슨 어저께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씨, 강씨, 이 한심한 작자들이 이제는 여론이 김문수로 바뀌었다는 동, 어쨌다는 동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뤄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봐야 이 사람들이 이뤄낸 걸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기네 주머니 그냥 자기네 그냥 통장에 꽂히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그냥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허무맹랑한 소리 해대고 음모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김문수 후보가 부당한 처사에 의해서, 기득권의 처사에 의해서 그냥 후보를 밀려난 거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그 건강한 보수가 지켜내야 될 그런 혁신, 미래, 또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희망, 그런 것까지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판이 끝난다 그래서, 대선판이 끝난다 그래서 이 쌍권하고 또 그 소위 윤핵관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그 라인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의 자기 자리에 대한 탐욕이 끝나겠습니까? 절대 안 끝나죠. 이들은 끝낼 생각도 없고 자기 목표 단 하나, 그냥 자기 권력 유지, 자기 자리 유지 계속해서 그냥 해먹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왜 무슨 유행하는 말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인가?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시대교체라고, 세대교체라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자기네 그런 그 기득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이런 행동을 일삼는, 그 사람들이 무슨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거는 실패는 보장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 무슨 뭐 남부지법에 가서 뭐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대통령 후보가 다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 한들 이재명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궁창을 만드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누가 잉크를 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탁해지잖아요. 이게 좀 덜 탁한데, 그리고 거기다 또 오줌 싸는 겁니다. 누가 와서 또 이거 지금 아직도 너무 깨끗해 하고 거기다가 또 똥물을 뿌리는 겁니다. 더욱더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물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악성 폐수가 되는 겁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와갖고 오물 한 바가지 넣고, 정광훈 광화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한 바가지 넣고, 이미 그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이제 강력한 무슨 뭐 소독제를 갖다가 분다 해도 이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 다시 채워서 다시 이제 깨끗하게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동훈 대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의 그 상황, 이런 음모들을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그 두려운 존재였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극우 유튜버들 완전하게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 사람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사람들도 한때는 이 기득권의 시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앞장을 선 겁니다. 앞으로. 기득권들은 발톱 감추고 좋아했겠죠. 그래, 우리가 할 일을 너네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뒤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그 가증스러운 세력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 국민의 힘이 이 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의 난투극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 하나의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핵심 세력이 바로 이 정광훈 세력입니다. 정광훈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인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무서운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정치에 종교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판을 막 쥐락펴락하려고 그러고 이 보수 전체를 그냥 끌고 가려는 겁니다. 이게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종교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 유튜버들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툭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정당성도 이 사람들이 다 훼손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네가 무슨 뭐 보수의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대변자인 양 뭐 그렇게 떠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 건전한 보수의 길을 막고 극단적 이런 이념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판을 흐린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음모를 막 얘기하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한동훈 대표가 43%라는 지지를 얻어낸 거 보면 그 지지율은 무시할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공격에도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됐네 그럴 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 극우 세력들, 정광훈, 광화문 세력들이 윤어게인이라는 상품을 들이밀고 그거를 내세워서 극우 유튜버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보수라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게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다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극히 건전한 상식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 위에 보수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정광훈 세력이에요. 광화문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게 보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를 자기네들끼리는 좋아하는데 이미 그 보수라고 자처했던 그런 영남 기득권 세력들은 또 그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열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그래서 그렇게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들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하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가면은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불을 뗀 게 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이 정광훈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이 판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젯밤, 어제 새벽, 또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걸 쭉 보면서 얻어낸 교훈은 뭐냐면 한동훈만 이들의 표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수의 희망, 보수의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그렇게 짜놓은 계획에 그 음험한 그런 음모에 노란한 극우 유튜버들 이제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착각입니까 이게.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뭐 자기네들이 세워놓고 후보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또 뭐 그 되지도 않는 윤 어게인 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냐 이래서 막 떠들었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이 쌍권하고 이 사람들은 쓱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식들, 아유, 너희들 그렇게 해봐야 소용. 그래 일단 왜냐면 그 왜 그 EJ라 그래나? 그러니까 자기네가 쳐내기가 힘드니까 이 극우 유튜버들 이용해가지고 김문수하고 극우 유튜버를 이용해서 한동훈을 쳐낸 거예요. 진짜 목적이.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여기서 털고 나가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털고 나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몸 담고 있었던 이 집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큰 저수지를 큰 연못을 우리 스스로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새 당원으로 자꾸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 뭐지 키인가 이렇게 그걸 하면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쭉정이들 바람에 날려 보내고 이런 극우 유튜버들, 광화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 보내고 알곡들만 남아서 알곡으로 채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탈당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탈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당에 가입하셔서 당원이 되셔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진짜 보수, 이런 진짜 혁신의 길, 이런 길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그 결속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을 흐려왔던 극우 유튜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청산해서 깨끗한 보수를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그 극우 유튜버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되지도 않는 그 음모에 가까운 말들, 거기에 현혹되셨던 분들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세요.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 모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뭐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개혁의 길을 가는 길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보수의 길, 진짜 승리의 길을 우리가 그 원하는 길 있잖아요. 건강한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서 이제는 이런 그 모든 이런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느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방법으로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이 돼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길은 이거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구독, 좋아요. 구독을 하신 분은 다시 구독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독이 또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구독을 한 번 누르신 분은 괜찮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계속 누르시면 안 되고 그냥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 방송이 좀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희망을 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